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 오후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영덕 대표를 모셨습니다. 왜 제가 대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이제 새로운 당명이 생겼죠.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이죠. 미성정당으로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비례정당,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난 일요일 날 출범을 했고요. 창당식을 했고 거기서 대표로 선출되신 공동대표이긴 합니다만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셨는데 윤영덕 대표 모시고 오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쉬셔야 되는데 또 일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일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예.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선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낙천을 하고 나서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예. 그래도 국민께서 저한테 부여해 주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임기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5월까지. 5월 30일까지는 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그렇다고 이렇게 제 표현으로 본다면 예. 졸지에 당대표 전국정당의 네. 당대표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중책을 맡게 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또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역할이 중요한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46석 중에 얼마를 가져오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이제 다른 제야 소수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함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 역할 이걸 조율해내서 잘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안이 들어오실 때 좀 고민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렇게 아주 깊게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네. 누군가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는 예. 그 제안한 사람이나 또는 그 조직이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테고 그 제안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큼 내 스스로 역량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편인데 이번 제안을 받고는 이번 총선이 갖는 역사적 중대성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정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가슴속에 어떤 굳은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 고향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데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공천이 됐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윤영덕 의원도 그걸 수용하시고 당을 위해 선당우사를 하셨는데 일부 의원들은 사실 그 부분에 반발하고 또 임종석 전 실장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수용을 하셨습니다만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이런 분들 또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은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시고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어떤 이런 비슷한 상황을 지금 겪게 된 건데 이분들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세요? 윤 의원님 보실 때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각자 정치의 영역에서 워낙 많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하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을 있죠. 겁니다. 네, 저도 그럴 겁니다. 실은 뭐 그래도 이게 그 이미 예정된 계획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저 부족함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도 있고 또 있죠. 뭐 서운함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그 저를 선택했던 주권자들의 선택에 견주어 본다면 당원과 또 시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제가 해야 될 바가 있다면 네. 그 역할을 찾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많이 아쉽죠. 그렇지만 그분들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네. 어쨌든 역사적 과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 전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 큰 대의를 위해서 좀 수용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개인이 누가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선택되면 누군가는 또 선택을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반발해서 이렇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좀 당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고 또 심지어 반대 정당인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는 더더욱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 그야말로 본인들을 선택했던 당원들과 주권자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신 행위죠, 사실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가 되셨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에 크게 이제 국민공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서 거기서 4석 그리고 진보당에서 3석 네. 그리고 또 한정 그게 새진보연 새진보연합에서 네. 3석 네. 이렇게 이제 10석이 그쪽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거기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을 준비했던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총선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중대성을 갖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 퇴행, 민생 파탄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네. 이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정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으로 총선에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승리하기 위한 예.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예. 그런 선거제 개혁을 저희들은 원했지만 예. 국민의힘의 그 어거지 때문에 예.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 의석에서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더불어 민주연합을 탄생시킨 그런 배경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현재 함께하고 있는 네. 정당이 원내 소수 정당입니다. 예. 새진보연합이라고 이 새진보연합은 예. 용인 대표가 있었던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예. 그 외에 당이 함께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고 예. 그다음에 또 강성희 의원을 두고 있는 예. 진보당이 진보당. 있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예. 함께 하고 민주당 있고요. 있고. 또 예. 시민사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연합 또는 큰
틀에서 본다면 정치 연합을 위한 비례 연합정당이다. 비례연합정당.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비례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예. 그 몇 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예.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각자의 절차와 방식으로 지금 후보 추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언론 보도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 예. 오늘 새진보 연합은 세 분을 최종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용해인 의원, 예. 그다음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예. 그리고 최혁진 전 최혁진.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비서관 이렇게 세 분. 추천을 한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진보당도 후보 추천 절차가 완료될 것 같고 예. 민주당은 내일 이제 정오까지 후보 공모를 마감을 하고 예. 후보 검증 절차나 또 기타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을 하면 이번 주 다음 주 초면 예. 이제 각 정당 또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절차들이 완료돼서 그 후보 추천을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예. 이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민사회 단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은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민주당은 내일 정오까지 서류 심사 마감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그게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순번을 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추천 단위가 지금 크게 보면 4단위인데 네네. 4단위가 추천한 인물들을 후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번호를 배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각 그 정당 시민사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제 그 추천된 명단을 보면서 좀 고려해야 될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성 후보인지 남성, 남성 후보인지, 후보인지. 예.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 예. 또 후보가 추천되고 나면 이제 국민들 속에서도 일종의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럴 수 좀 있죠.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그 절차는 이후에 후보 추천이 완료되면 진행을 할 테고요. 네. 근데 지금 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4석, 네.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3석, 진보당 3석, 네. 민주당 10석. 10석. 그래서 예. 20석을 당선 가능권이라고 보고 있는 네. 20번 안에 배치를 한다.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몰아서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교차 4개 방식으로 네, 추천 아닌가 교차 방식으로 한다. 예. 이제 그런 큰 틀 합의는 있기 때문에 예. 그 합의된 것에 기초해서 최종적으로 추천된 후보들 명단을 보면서 예.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개 추천 단위가 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들에 대한 비례 후보 공천 작업이죠. 아 그렇군요. 나머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는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20명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20명까지 한다니까 30명으로 치고요. 30명이 다 추천이 된 상태에서 순번 정하는 거나 공천 관리 이걸 따로 하는 조직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천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은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따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 안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네네.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명단, 그 순번 이거 정해서 완성을 하고 그걸 이제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마 기본적으로는 예. 저희는 비례 연합정당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제 정당이 예. 후보를 추천을 할 때 각 당에서 추천하는 후보들의 순위까지도 아마 정해서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비례연합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합의된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틀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논의들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 확정을 해서 선관위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예. 그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지난번에 이제 더불어시민당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도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당을 탈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 그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검증을 하면 되는 거지만 다른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추천에 올라오신 분들도 민주당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검증을 안 하고 그냥 추천받은 그대로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제 정당 또 시민사회가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검증들을 충분히 진행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래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후보가 최종적으로 추천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검증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국민의 여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 작업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네. 어떻게 보면 연합 비례연합정당으로서 일종의 소수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 세력의 힘을 모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예. 저희 연합으로 추천하기 전에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잘 하셔서 좋은 후보들 정말 국민들에게 이렇게 신망받을 수 있는 지지받을 수 있는 예. 그런 후보들을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현재는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창당대 할 때는 대표 두 분만 선출을 했는데 네. 그 아래 혹시나 제 정당들 참여하는 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의 또는 다른 뭐 위원회나 모임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표 두 분만 지금은 있는 겁니까? 3일날 창당대에서는 이제 예, 공동대표 예, 저하고 박승아 맞습니다. 공동대표하고 두 분이 초대가 됐고요. 예. 이제 당은 당규상 초대 지도부는 네.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은 대표가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새 정당이죠.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에 각자 추천하는 그런 최고위원 몫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은 대표 포함해서 총 4명이니까 지금 이미 공동대표가 둘이 됐으니까 두 분을 더 추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는 각각 한 분씩 최고위원회에 참여하는 최고위원들을 추천해 주시면 공동대표 둘 포함해서 총 7인으로 일단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장 4월 11일 총선에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거두기 위한 비례연합정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시적 정당 성격을 갖습니다. 또 선거를 치르기 위한 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번잡한 절차나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보다는 좀 기동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추천할 비례대표들을 뽑기 위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류가 마감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하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관위에서 비례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절차는 뭐 각 당에서 이미 설계된 방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예. 확인을 하는 것이 조금 주저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합정당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각 참여하고 있는 정당 정당에서 당무의 일종의 개입하는 개입하는 것으로 좀 보일 수 오해할 있으니까. 수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우상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의 글 올리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근데 그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정당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네. 어쨌든 민주당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뭐 새진보 연합은 오늘 이제 결정해서 발표를 했지만 신사가 됐든 예. 이 국민들 속에서 정말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민을 닮은 그런 다양성의 국회를 만드는데 예. 충분히 기여할 훌륭한 후보들이다. 예.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천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물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은 이 투표하는 분들도 뭐 당을 보고도 찍긴 하지만 인물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비례 연합정당으로 출발을 해서 4월 10일 총선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 다른 비결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후보다. 그리고 제 세력이 결합해서 이 역사적인 책무를 하나된 힘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당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